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미 동부 현지 시간으로 5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플로리다 주지사인 드산티스가 드디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몇 시간 후인 6시에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와 함께 공식 출마 선언식을 가졌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트위터를 통한 온라인 공식 출마 선언이었는데 이것이 출발부터 매우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같이 보시면은 CBS 뉴스의 보도입니다. DeSantis 2024 presidential launch plagued by technical problems. 2024년도에 드산티스 대선 출마가 기술적인 문제로 망쳐버렸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자, 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출마 공식 선언식이 화면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고 또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오디오가 끊겼다 하고 들락날락 했습니다. 20분 동안이나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이 사회를 보던 친구가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무마를 했지만 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렇게 대통령 출마의 공식 첫 선언식이 이렇게 오디오와 비디오가 20분 동안 들락거리면서 꺼지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스타트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오늘은 이 과연 드산티스에 대해서 뭐 말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안 된다, 이제 드산티스가 대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그런 건지 제가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드산티스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안내 말씀 한두 개 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신 액수와 횟수로 후원을 해주시면 마이클 심 TV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 LA의 ABC 스쿨 디스트릭트 보드의 교육위원으로 있는 수유 위원이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LA 바깥의 세리토스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내 자녀 내가 지킵시다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데 이것은 그 홈스쿨링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참가비는 가족당 25불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자녀가 없는 분들도 참가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어떻게 그 공교육이 망가져 있는가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토픽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가 플로리다 주지사로 출마를 했을 때 인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엔도스를 하면서 인기가 올라가고 플로리다 주지사에 당선이 될 수가 있었는데 어제 그 트위터를 통한 대선 출마 선언에서 2022년도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실적이 저조한 것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뭐 딱히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드산티스 대선 후보에게는 매우 위험한 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공화당 당내 경선을 통해서만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한 그 인상을 준다면 매우 안 좋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드산티스 출마와 관련된 저의 그 분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트위터를 통한 온라인 공식 출마 선언은 자기 자신이 매우 그 허약하고 그 나약한 후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 대선 출마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불러 모아서 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무실이나 이런 데서 그 선언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얼마 전에 아이오와 주에서 그 연설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연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최근 마지막에 한 게 아이오와 주의 연설입니다. 이 아이오와 주 연설할 때 300명 정도밖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사람을 모아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과연 몇 명이 나올 것인가, 이것은 트럼프하고 엄청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트위터를 통한 온라인식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드산티스 측에서는 젊은 세대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SNS와 뭐 트위터의 그 대표인 이 일란 머스크를 통해서 뭐 같이 하면서 차세대를 영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게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미국 공화당은 겉으로는 한 당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시 계열의 기득권 측 공화당입니다. 이것은 establishment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이끌고 있는 일반 대중을 위시로 하는 마가 세력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인데, 이 마가 세력이 약 3분의 2 정도 되고 전통 부시 계열의 Establishment 공화당 세력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Establishment 세력은 부시 대통령을 상징으로 하고 그 밑에 무슨 미치 머카널이라든가 밋 람니라든가 폴 라이언 전 그 국회의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통 공화당은 민주당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전통 공화당이라는 것은 중상류층 백인 남성을 대표로 하는 대기업 위주의 이러한 당이 그 전통 에스태블리시먼트 공화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대중, 그러니까 중상류층도 일부 포함하지만 대부분 중하류층,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그 먹고 사는, 열심히 일하는 이런 미국 사람들, 워킹 클래스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일반 대중의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1990년대 그 이전까지는 한 30년, 40년 전까지는 소수민족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당이 맞았어요. 그런데 클린턴이 들어오면서부터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의 민주당은 겉으로는 소수민족과 일반인을 위하는 당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부 극소수 그리고 대기업 친화적이고, 마치 어떻게 좀 심하게 보면 뭐 시진핑이나 김정은이처럼 극소수의 일부 특수층만이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면서 그 일반 그 미국은 거의 무슨 전체주의 사회주의식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게 지금 미국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 민주당이 이런 당인 줄 이렇게 거짓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승리할 수 있었던 2016년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통적으로 계속 민주당만 수십 년 찍어오던 사람들이 이 민주당이 색깔이 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특히 그 러스트벨트라고 불리워지는 미국의 중서부, 그러니까 오하이오주라든가 아이오와주, 미시간, 그리고 펜실바니아 이런데 수십 년 동안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만 찍어오던 완전히 그 골수분자 민주당 텃밭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카운티들이 한 200여 개 정도 되는 이 4-5개 주의 카운티가 갑자기 그 2016년도에 힐러리를 찍지 않고 트럼프를 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20년 대선 때도 트럼프를 또 찍은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가 세력의 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드산티스가 이러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세력을 포옹하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가? 이게 빅 퀘스천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드산티스는 공화당 내의 어스태블리시먼트 세력의 지지를 받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세력을 등에 업은 후보예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세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서부의 오하이오, 아이오와 펜실베니아, 미시간 같은 데서 1980년대부터 거의 한 30년, 40년 가까이 전통적으로 민주당만을 찍던 사람들을 트럼프가 뒤집어 가지고 공화당을 만드는 이 세력이 마가의 이 핵심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루퍼트 머덕과 같이 바로 그 터커 칼슨을 팍스 뉴스에서 10여 년 이상을 일한 사람을 자기 시청자들과 그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도 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깡패처럼 그냥 잘라버린 이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덕, 이 사람이 그 드산티스를 밀고 있는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드산티스가 과연 이 마가의 중심 세력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그걸 살 수 없으면은 공화당 내의 그 경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일론 머스크는 프리 스피치를 주장하면서 나온 사람이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마가 세력인 그런 일반 대중을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여러 번 얘기했죠. 자기는 오바마를 찍었고 힐러리를 찍었고 바이든을 찍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너무나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작년 중간 선거에 처음으로 공화당을 찍는 것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사면서 프리 스피치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과연 드산티스 후보가 일론 머스크와 같이 미국의 워킹 클래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의 분석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산티스가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마이클 심 TV를 소개해 주시고 마이클 심 TV의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